하나의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 때론 100번이 넘도록 반복해서 촬영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 찍힌 화면을 원한 것이 아니라 배우의 감정, 공간의 리듬, 카메라의 숨결까지 모든 요소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은 한 장면을 무려 100번 넘게 촬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계단 위에서 방망이를 든 웬디가 남편 잭을 막아서는 그 장면은 지금도 영화 사상 가장 많이 반복 촬영된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됩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한국의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에서 배우 최민식이 장도리를 들고 복도를 가로지르는 액션 장면을 15번 넘게 다시 촬영했습니다. 한 번에 끊김없는 롱테이크를 완성하기 위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의 숨이 맞아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테이크가 반복되는 동안 카메라 뒤편에 있던 스태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잘 차려진 밥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함께 움직이며 영화를 요리할 시간입니다. 시네마 레시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프로덕션 편 요리를 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프로덕션은 배우와 스태프가 촬영 장소에 도착하여 리허설을 진행하고 세트와 장비를 설치하여 카메라 각도, 조명, 음향을 테스트하는 촬영 준비로 시작됩니다. 이때 안전 점검 및 최종 준비 작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인 촬영 진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크립트에 따라 장면을 촬영하고 카메라의 움직임과 조명의 위치, 그리고 배우의 연기 등을 감독과 협의하여 수정합니다. 바로 여기 현장에서 감독의 눈이라고 불리는 스크립터가 있습니다. 감독은 전체적인 배우의 연기 및 감정선과 촬영 컨셉트에 집중하다 보니 볼 수 없는 디테일적인 부분을 스크립터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고 소품의 위치나 배우의 동작 등의 현장 상황의 세부 변화를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장면의 흐름이나 감정선을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크립터는 스토리상 연결 맥락을 제공하여 촬영에 혼선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감독의 OK 사인을 기록하거나 어떤 테이크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작성하고 사운드와 카메라 상태 체크시트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감독이 편집을 할 때 어떤 컷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잘 찍힌 영상은 시청자를 보게 만들고 잘 녹음된 소리는 시청자를 몰입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운드는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연출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현장의 대사와 소리를 생생하게 녹음하는 붐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붐폴이라는 긴 장대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컨트롤하여 녹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수음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말하는데요. 붐 마이크를 조작하여 프레임 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최대한 가까이 마이크를 위치시켜 배우의 대사를 수음합니다. 이때 조명의 그림자나 반사 음향을 피해야 하므로 고도의 신체 컨트롤과 직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배우 동선과 카메라 동선을 파악해야 움직이는 대사를 놓치지 않고 수음할 수 있으므로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중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촬영 현장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 중 의상의 마찰음이나 소품의 잡음 등도 사운드 믹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NG는 특히나 사운드에 의해 생기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요. 슛만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동네의 개들이 지저대거나 누구의 폰이 울리기도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NG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시계의 초침 소리나 냉장고, 환풍기 소리 또한 미리 체크하여 끄지 않으면 소리의 톤이 많이 달라져서 깔끔하지 못한 녹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미리 체크를 했다 해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여름은 미리 체크를 해두어도 어디선가 날아온 매미들로 사운드가 고르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예민한 녹음 상황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스태프와 배우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덥고 추워도 에어컨과 히터를 꺼야 잡소리가 없기 때문에 매우 덥고 또는 매우 춥지만 붐 오퍼레이터 본인의 손으로 전원을 꺼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덕션 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촬영 일정에 대한 공유 및 스케줄 관리는 제작부와 연출부의 역할인데요. 촬영 전날 밤 스태프들에게 콜시트를 공유합니다. 여기서 콜시트란 촬영 장소, 장면 번호, 출연 배우, 장비 목록, 날씨 정보까지 적혀있는 하루의 모든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또한 배우와 스태프의 스케줄을 조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든 배우와 스태프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감독은 각 부서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모든 스케줄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프로덕션에서 조감독의 역할은 현장의 조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조감독은 촬영 준비 완료의 신호로 카메라를 외칩니다. 그러면 롤 혹은 롤링을 촬영감독 혹은 카메라 오퍼레이터가 외치며 실제 필름이나 디지털 기록을 시작하죠. 여기서 이 롤이라는 말은 바로 필름을 감아 돌리던 롤 오브 필름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필름이 사라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촬영 현장에서는 촬영 준비 완료의 신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촬영 현장의 전통과 질서, 그리고 팀원들의 집중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필름을 사용하여 영화 촬영을 하던 그 시절에는 카메라에 필름을 감고 교체하던 전문 인력, 필름 로더가 있었습니다. 필름 로더의 역할은 노출되지 않은 필름을 암백 또는 암실에서 매거진에 장전하고 촬영을 마친 필름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 후 라벨링하여 현상소로 이송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름 분실과 오염 및 혼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 필름, 남은 길이, 촬영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해 카메라 리포트에 남겼죠. 또한 감독, 촬영 감독, 후반 작업팀과의 연계를 위한 중요한 문서 작업을 하고 필름이 손상되거나 흠집이 났는지 확인을 하며 보관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필름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필름 로더의 업무였습니다. 필름 시대에는 촬영본은 곧 유일한 원본이었기 때문에 필름 로더의 실수는 영화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필름 로더는 감독과 촬영팀에게 생명줄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디지털로 전환된 지금은 DIT 또는 데이터 매니저가 필름 로더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DIT는 촬영 감독의 의도에 맞게 현장에서 색보정 LUT를 적용하여 모니터에서 보는 영상이 후반 색보정 결과와 비슷하도록 조정하는 영상 룩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영화 기생충에서도 DIT가 현장에서 룩을 조정해 봉준호 감독이 촬영 중 색보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 데이터의 정합성, 노출 상태, 포커스 정확성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역할을 하여 영상 품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DIT의 역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DIT는 기술자이자 영상 연출 보조자로 촬영 감독과 가장 밀접하게 협업을 합니다. 데이터 매니저는 데이터 복사 및 백업 담당으로 촬영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를 하고 스토리지 운영, 체크섬 검사, 파일 정리 및 라벨링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 백업 부스에서 복사, 확인, 정리 작업에 집중하는 일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 매니저는 촬영 데이터 안전 관리자로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할지를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영화 산업에서 기존 직업이 확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필름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촬영 감독은 촬영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연결된 모니터와 DIT 스테이션을 통해 색보정, 노출, 콘트라스트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율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DIT와 협업을 통한 색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LUT를 미리 적용하고 촬영본의 색보정 방향까지 감독과 함께 논의하며 디지털 이미지의 컨트롤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비주얼 톤 총괄자이자 아날로그 세트 도면, 수작업 모델링, 현장 중심의 제작 방식의 일을 진행했던 미술 감독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버추얼 프로덕션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LED월에 구형될 배경을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 미술 감독이 깊이 관여하는 일을 하고 프리비즈 및 CG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CG팀과 함께
VFX가 포함된 장면의 사전 세트 레이아웃을 조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전통적 드로잉 대신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세트나 공간을 설계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미술 감독은 반지하 세트, 부잣집 세트 등을 정교한 3D 시뮬레이션 설계 후 제작하고 촬영 각도를 고려한 구조 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의 사운드 디자이너는 주로 배경음과 효과음을 설계하거나 음향의 좌우 분리 정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소리, 총소리나 빗소리 등을 적절한 볼륨과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돌비 애트모스와 같은 다채널 사운드 믹싱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은 단순한 효과음 설계자를 넘어 청각적 공간의 건축가로 확장됐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기존의 5.1 채널, 7.1 채널처럼 정해진 방향의 스피커에 소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리를 객체처럼 다뤄 3차원 공간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돌소리,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 심지어 방 안에 맴도는 속삭임까지 관객은 마치 그 공간 한복판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현장에서 좌우 방향의 마이크 수음 정도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위쪽 마이크나 앰비어스 마이크를 추가로 설치하여 공간의 위아래를 아우르는 소리도 포착해야 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는 서라운드 믹싱 및 공간감 사운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과 거리감을 소리로 표현하였는데요. 사운드 디자이너 김석원의 작업 철학인 관객 시점에서 소리를 바라보고 설계한다를 중점으로 영화에서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와 뒤따르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공간과 감정의 깊이를 입혔고, 이는 단순한 효과음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를 연출하는 사운드 연기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끓고 있는 냄비를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흘러넘치지 않도록 불을 줄여야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이 장면이 맛있게 조리되고 있는지 묵묵히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립터의 기록 하나, 붐 오퍼레이터의 손끝 하나, DIT의 색감 하나, 조감독의 한마디가 잘 익은 한 장면을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수많은 스태프가 함께 만들어낸 이 밥상 위에서 관객은 결국 한 숟갈의 감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디테일한 터치와 플레이팅을 하고 손님 앞에 내놓을 시간입니다. 다음 편 시네마 레시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와 배급 및 마케팅 편 기대해주세요.